목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밤에는 또 빅테크주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장 초반에는 탄탄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네요. 네, 그러게요. 참 정신없이 소화를 한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실적에 관한 이야기, 경제 지표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밤에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2.8%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전분기의 3%에 비해서 2%포인트 둔화된 수준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2.8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굉장히 탄탄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나온 신규 고용 역시도 예상치를 2배 웃도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발표가 됐죠.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지표들이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good news is good.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일부 종목들의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또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 나온 실적 결과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55억 9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3.3달러의 EPS, 더블 비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인 애저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죠. 33%의 성장으로 예상됐던 29.4%를 안정적으로 웃돌았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일 알파벳이 워낙에 강력한 클라우드 호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에서 조금 부침을 보여줬다면 점유율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도 있었을 텐데 두 기업 모두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8% 가까운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메타의 실적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표 열어보실까요? 405억 9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6.03달러의 EPS를 발표했습니다. 어닝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 밴드를 보시면 중앙값이 컨센서스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치는 괜찮은데 실망 요인도 있죠. 메타는 지금 VR 그리고 메타버스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쪽은 소셜미디어, 이쪽에서 받고 있는 광고입니다. 광고로 먹고 사는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머무르는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에 그치면서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의 주가는 현재 애프터에서 2% 가까운 낙폭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트맵 열어서 정규장에서의 흐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빅테크주들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클라우드 매출 35% 급증,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알파벳의 주가가 3%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5위 아마존과의 격차를 확대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지수 방어에 나서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항마죠. AMD 역시나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반대로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3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서 미스가 났고요. 또 올해 AI 칩 판매량을 5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컨센은 웃도는 수치였으나 내심 조금 더 강력한 AI 칩 성장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대의 급락이었고요.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 후퇴하면서 5,153선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여타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까지도 끌어내렸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과 마이크론 일제히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테마로 가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30%대 폭락을 했습니다.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이 슈마컴의 거버넌스 그리고 투명성을 이유로 감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한때에는 38%까지도 낙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이슈의 디테일은 잠시 후 외신 파트에서 유정 앵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3% 가까운 하락. 이제 주가가 33달러 선. 한때 200%를 훌쩍 넘던 연초 대비 상승률은 이제 16%의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하드웨어 테마 내에서 델의 주가는 6% 환하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죠. 같은 서버 공급사이기 때문에 SMCI의 주요 경쟁 기업에 해당합니다. 슈마컴의 회계 조작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고객사들이 이제 슈마컴이 아니라 델로 돌아갈 것이다.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오늘장 6.4% 뛰어오르면서 130달러 선에 근접해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로 가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6.3%의 급락 마감. 블록버스터 비만약이죠.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판매량이 늘기는 늘었지만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매출액 미스, EPS 역시도 미스가 나타났습니다. 사측에서는 수요가 약화하는 건 아니고 재고가 많아서 그랬다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실망감을 피해가지는 못했죠. 주가는 6.3% 떨어진 846달러 선에 오늘장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섹터로 가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0.8% 하락세를 띄었습니다. 중국 비아디의 3분기 매출액이 2011억 위안 혹은 28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앞서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배터리 EV만을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판매하고 있는 이 비아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중국 정부 인센티브의 효과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전일 유럽연합의 폭탄 관세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아디의 주가는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세계 최대 신용카드 결제 회사죠. 비자, 4분기 EPS와 매출 결과가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분기 배당을 13%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주가는 3%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정확히 290달러 선을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테무의 모기업이죠. 핀두어두어입니다. 테무가 불법 상품 판매를 방치한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만약에 법 위반이 확정된다면 글로벌 연간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 핀두어두어의 주가는 이에 따라 3.5% 급락한 12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할 만한 스마트워치 제조사입니다. 가민 3분기 호실적 이후에 오늘 23% 뛰어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마지막으로 버거 체인 쉐이크쉑 역시나 호실적 이후에 7%대의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에는 정말 경제 지표가 가득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GDP를 살펴보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비가 탄탄했다는 점, 이렇게 크게 살펴보니 고금리의 흐름 속에서도 탄탄한 경장세,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경제 지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8% 성장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2분기 성장률인 2%와 월가 성장치인 3.1%에는 밑돌았으나 1%대로 추정되는 미국 잠재 성장률에는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3분기 GDP 성장률 그림에는 문제가 없다며 금리를 적당한 속도로 꾸준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나온 GDP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하회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리고 또 예상치였던 3.1%보다는 하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크게 살펴보니까 잠재 성장률 예측치였던 1% 후반대보다는 잘 성장하고 있고 또한 연평균 GDP인 2.5%보다도 절대적인 수치가 높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가 상당히 오래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계 지출이 상당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고 수출의 호재 그리고 국방단에서 나오는 지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점이 미국 경제를 좀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출단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이끈다라고 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인 만큼 3분기 GDP가 또한 경제를 잘 지지해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잘 진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나왔는데요. 이 PCE가 개인 소비 물가 지출이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도 있었습니다. 1.5%, 2%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연준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 근원 PCE가 2.2%대로 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라는 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잘 진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사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고 있고 GDP도 탄탄하다라는 이 점에 더불어서 고용 시장의 견조함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탄탄한 고용에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던 ADP 고용 지표인데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10월 내 민간 부분의 신규 일자리 고용 수치가 23만 3천 건으로 전분기 대비도 상승하기도 했고 이 상승폭이 상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10월 달에는 허리케인의 여파로 고용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했는데 이러한 우려도 시원하게 깨주고 이 전보다도 너무 좋은 성적이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현지 시간 11월 1일에 나오게 될 10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흐름이라면 고용 시장 계속해서 탄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쏟아진 경제 지표 지금 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팽배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밤에 이렇게 경제 지표는 탄탄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원인을 찾아보니 그 중에 하나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38%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계 조작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감사, 사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폭락이 이어졌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기업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회계법인 어스트앤영이 감사인 역할을 사임한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회계법인 ENY는 슈마컴 경영진의 진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슈마컴의 외부 감사인 역할을 사임했으며 슈마컴은 미국 증권신고서를 통해 사임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ENY는 재무 결과를 감사하던 중에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며 슈마컴의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관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때는 서버계의 엔비디아다라고 불리우면서 이 인공지능 붐에 대한 혜택을 톡톡히 받았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이제는 회계 위반 상습범이냐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에 지금 ENY 측에서는 이제 경영진과 함께할 수 없다. 경영진이 내놓은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고 해당 내용과 관련되기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임을 표명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즌에 감사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내놓았다는 점, 이 부분은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실적과 기업 내용에 대한 의심을 더 키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어떠한 내용 때문에 어떠한 실적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지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4일에도 이 4월 측에서도 전직 직원이 슈마컴을 두고 지금 회계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라고 제기한 바 있는데 이 8월에 회계장부 조작 의혹이 일어나기 전에도 ENY 측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큰 문제가 사회로 대두되기 전부터 ENY 측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 불신을 표현한 듯한데요. 이렇게 실적 보고를 앞두고 강수를 든 상황, 속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공매도 규모 전체 20% 수준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하게 되면 포지션 청산이 오히려 상승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엔비디아로부터 AI 칩을 가장 먼저 받는 기업인 만큼 인공지능 붐의 수혜를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강력한 의심이 대두된 만큼 실제로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보고서 공개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빅테크의 실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 내에서는 미래 수익 성장을 위해서 이 빅테크주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받고 있냐를 아주 주목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내용 지금 실적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가 된 게 시장 공개 이후에 시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메타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연 매출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시장이 실망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좀 자세히 주목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 메타가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일일 활성 사용자가 감소했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상치 대비에 5%가량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상치가 33억 1천만 명이었던 데 비해서 일일 활성자 수 32억 9천만 명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시장을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우려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이러한 우구심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어닝콜에 집중을 했는데요. 어닝콜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는 AI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32억 명이 AI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메타도 AI를 통해서 수익화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금 아직은 이 AI 측에서 실적이 잘 나지 않아도 앞으로는 좋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4 이제 내년 초쯤에는 잘 출시될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내용으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도 내년에는 주가를 계속 이끌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프라 관련 지출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메타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 이후에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매출과 EPS 단에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여태까지 나왔던 성적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 중에 하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난 2분기에만 AI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1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 잘 쓰이고 있나,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나라는 성적을 체크할 이번 분기 실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두드러지는 부분, 이 애저 부분의 이 클라우드가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상승을 하면서 생성형 AI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경쟁단에서 타 기업과 비교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닝콜은 6시 반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적 공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1%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지금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인공지능 시장에 빅테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던 WTI가 간밤에는 조금 상승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측에서 증산 연기를 하겠다, 증산 연기를 검토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2%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르면 그 증대 시점에 대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또 최고가 달성을 앞두고 소폭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점, 간밤에도 0.64% 상승하며 2,79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